박정민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한 캐릭터로 나와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 맨날 롤 하면서 궁 이상하게 쓰는 것밖에 못 봐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제 2D를 리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3D에는 솔직히 큰 관심이 없어요. 맨날 넷플릭스에서 뭐 대작 나온다, 뭐 좀비물 킹덤 재밌다 안 봤어요. 갑자기 왜 인간 나오는 걸 리뷰하냐? 이게 그 우원박 씨가 지인이라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원작의 팬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배진수 작가님. 가장 먼저 연재하기 시작하신 게 이제 금요일이라는 웹툰인데요. 금요일 날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쇠금자를 써가지고 한 금요일이 아니라 금지할 금자를 써가지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표지만 보면은 약간 공포물로 여길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공포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 같은 스타일의 상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한 다음에 이제 갑자기 분위기를 급 전환해가지고 하루 3컷이란 거를 연재하셨습니다. 저거는 이제 실제로 딱 3컷만 있고 매일 연재를 했어요. 매일.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333화에서 끝났거든요. 거의 한 4년 가까운 시간을 매일 연재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게 지치셨는지 이렇게 시리즈 3개를 가져왔습니다. 머니게임, 파이게임, 퍼니게임 해가지고 3부작이에요. 전부 다 완결이 났고요. 알다시피 머니게임 같은 경우는 피지컬 갤러리에서 또 제작을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죠. 덕분상 결혼하게 된 계기 아닙니까, 머니게임. 요거가 잘 돼서 이제 파이게임이란 게 나오고 퍼니게임이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하는 더 에이트쇼 같은 경우에는 머니게임과 파이게임의 설정을 일부 가져와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냈다. 파이게임이라고 나오지 않고 더 에이트쇼라고 나온 이유는 일단 제목부터 스포인데 원작과 다릅니다. 저는 이제 머니게임, 파이게임은 원래 웹툰으로 봤었는데 퍼니게임은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이게 2022년 작품이더라고요. 완결이 나가지고 오늘 이제 리뷰가 끝나는 대로 집에 가서 볼 겁니다. 다음 장부터는 작품 설정에 대한 스포일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설정을 본다고 해서 제가 뭐 내용을 얘기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나는 온전히 모르는 상태로 즐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넘어가시면 되고요. 어떤 작품인가? 이게 그 원작에 있는 이야기인데 인간의 가치는 동일할 리도 동일할 수도 없다라는 게 일단 대전제예요. 이거를 질문으로 던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같을 수도 없고 같을 리도 없다. 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가는 작품이다. 어차피 사람들은 이제 계층별로 나눠져 있고 이거를 내 마음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극 중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뭔가 비관적이거나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신 분들이 인터넷에 이제 막 글들 올잖아요.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현실을 너무 잔혹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들이 있다. 뭐 대략적인 설정을 이야기 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8명의 인물이 한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머지 여생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최 측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한 공간에 박아놓는 겁니다. 1층부터 8층이 있는데요. 이 극중 설정은 1분마다 돈을 벌 수 있어요. 2층은 1분마다 2만 원을 벌고요. 3층은 1분마다 3만 원을 법니다. 그럼 4층은 1분마다 얼마를 벌까요? 저는 4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4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4층은 5만 원을 법니다. 피보나치 수열로 올라가면서 앞에 있는 숫자를 2개를 더한 게 그 다음 층의 상금이 돼요. 그러니까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1층이 1분당 만 원을 벌 때 8층은 1분당 34만 원을 법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알았을 때 1층 사람들이 8층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는 뭔데 운 좋게 34만 원씩 버냐? 나는 만 원씩 버는데 너무 짱난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또 이 8명의 사람들이 약간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 그러니까 뭐 1층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장애를 가지고 있고 2층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3층 같은 경우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여기에서 나레이션 역할을 하고 나레이터 역할을 하고 3층이 가장 이제 평범한 대중을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뭔가 의사라거나 아니면은 뭐 예술가라거나 뭐 운동선수라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뭐 위층으로 갈수록 가지고 있는 특권 구조라던가
이걸 어떤 식으로 상황을 바꾸냐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설정이 굉장히 리얼하고 현 시대를 반영하는 게 많기 때문에 보면서도 공감이 많이 가고, 공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분노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너무 현실에 가깝지 않냐?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사람들을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5월 17일 공개하는 날에 1편부터 8편까지 쭉 봤고요. 제가 한 밤 10시쯤 켜가지고 거의 다음날 날밤을 까면서 봤습니다. 계속 술술 봐져요. 한 5편까지는 정말 술술 봐집니다. 다만 6, 7, 8편에서 아니 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뭔가 살짝 구멍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집중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리고 후반에 갈수록 좀 잔인한 연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전반부에 비해서 후반부가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작품이 더 에이트 쇼라는 이름을 달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만약에 이게 파이게임이라고 이름을 잡고 나왔으면 원작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악평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에이트 쇼라고 이름이 변경되어서 나온 작품이고, 평행세계물이라고 봐주시는 게, 더 에이트 쇼는 분명히 충분히 볼만하고 구조도 잘 짜여 있지만 원작과는 감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가? 저는 오늘 리뷰를 할 때 에이트쇼 리뷰하는 분들이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씹덕이기도 하고 웹툰을 좋아하고 배준수 작가님이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작 중심의 리뷰를 살짝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왜 에이트쇼가 자극성이 훨씬 더 줄 수밖에 없었는가, 뭐 이런 설정적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이트쇼도 보고 원작도 한번 보시라 라는 느낌으로 두 개 다 트라이. 이제 영어로 이제 almost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일부 설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숫자적인 걸로 따지자면은 상금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1층과 8층의 차이가 34배잖아요. 근데 원작에서는 1층과 8층의 차이가 7배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7배와 34배가 어떤 느낌이냐면, 34배는 내가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1층 사람과 8층 사람은 뭔가 신분 자체가 다른 그런 느낌이고, 이 원작은 1층과 7층이 한 7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실제로. 그리고 6층과 7층의 차이는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이 되거든, 저는 보면서도. 근데 사실상 이 작품에서는 이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원작은 원래 캐릭터가 7명인데 에이트쇼 같은 경우는 그 한 명을 더 추가한 거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원작의 캐릭터 하나를 없애고 캐릭터 둘을 추가한 건데, 이 2명의 캐릭터가 하는 역할이 원작과는 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원작은 한 명 한 명이 하는 역할이 명확해. 딱 7개의 톱니바퀴가 있는 거고,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굴러가. 그 역할을 하면서 캐릭터의 반전이 기가 막히게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보는 내내 약간 좀 짜릿함이 느껴지고, 이렇게까지 바뀐다고?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말이 돼? 같은 느낌을 지속적으로 줘. 그래가지고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이야. 모든 캐릭터가 인간이란 게 이런 극한의 상황이 들어가면은 이렇게까지도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계속 보는 맛이 있는데, 에이트쇼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에이트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나는 이런 캐릭터예요가 끝까지 가. 중간에 크게 바뀌지 않아. 그래서 밋밋합니다, 캐릭터의 변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에이트쇼와 이 파이게임은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난 일단 잔인함의 정도가 웹툰이 훨씬 더 심해요. 에이트쇼도 6, 7편 가면은 조금 내가 화면적으로 보기에도 약간 어질어질한 장면이 몇 개 나오긴 한데, 웹툰은 훨씬 더 심해. 진짜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뭔가 딥한 면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원작자들이 만약에 더 에이트쇼를 파이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좀 괴리감이 많이 생겨. 근데 별도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더 에이트쇼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웹툰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화면으로 옮겨 넣으면서 그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펭귄 밀크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 출연하는 배우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8명의 배우가 전부 다 캐릭터를 귀신같이 소화하는 거는 웹툰에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웹툰은 사실 캐릭터가 계속 보면서 놀라움이 있을 뿐이지 캐릭터 자체에 대한 매력은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확실히 이제 배우들이 실제로 연기를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캐릭터 하나하나가 주는 뭔가 몰입감은 에이트쇼가 훨씬 더 좋습니다. 8명의 캐릭터 전부 다 특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류준열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30대 평균의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연기하는데, 이 연기 자체가 되게 몰입이 되고,
특히 천우희님 같은 경우에는 행위예술가를 연기하는데 너무 사이코패스 연기를 잘합니다. 보면은 막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연기를 잘해요. 그 어머니들이 왜 드라마 보면은 맨날 뭐 악역 나오면은 실제로 어서 밖에서 봐더라도 막 등짝 때리면서 나 왜 그래 이년아 막 이런다면서요. 그죠? 거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연기를 굉장히 몰입하게 만들어줍니다. 박정민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한 캐릭터로 나와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 저는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맨날 롤 하면서 궁 이상하게 쓰는 것밖에 못 봐가지고 똑똑한 캐릭인가? 잘 이입이 안 돼. 하지만 어느 정도 보고 나면은 되게 뭐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여름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징징거리는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게도 짝짝 달라붙고, 후반부에는 이빨 빠진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이 그 바람소리 빠져나가는 거를 너무 잘해. 진짜 이를 뽑고 한 것처럼 연기를 해. 나머지 분들도 전부 다 훌륭합니다. 더 얘기하면은 뭔가 내용을 다 밝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여기 있는 배우분들 중에 어느 한 명도 빠지는 부분이 없다. 엔딩이 조금 아쉬웠던 건 너무 행복하게 끝나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1편부터 5편까지 보면은 여기가 진짜 지옥이 되겠구나, 한 명 정도 빼고 다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해피엔딩이 아닌가. 왜냐면 원작은 좀 충격적이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각색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쿠키 내용이 뭐냐면, 쿠키 내용은 이제 시즌2를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시즌2가 나온다면은 아마 허니게임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허니게임으로 이제 시즌2를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쿠키 영상에 이제 잘 되면은 시즌2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외 반응? 에이티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넷플릭스 기준으로는 9대 1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개된 날짜가 17일이고 얼마 되지 않았고 다들 이제 관심 있어 하고 이런 건데, 뭐 기사에는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원래 기대를 얼만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막 대박이 났었던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작품이긴 합니다. 서사 자체도 막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파급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작품 때문에 넷플릭스 결제할 만한가요? 이 작품 때문에 넷플릭스를 결제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작품 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결제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 ATCO 리뷰가 끝나면 씹덕 리뷰도 같이 할 건데 2분기 애니, 거기 나오는 애니의 절반은 넷플릭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넷플릭스를 지금 보시고 이것도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는가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는가, 제가 이제 그 선비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말도 옳다, 이런 해석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이해해 라는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보시면 추천드리고 싶다. 반대로 나는 원작 매니아라서 원작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건 용서치 못해 이러시는 분들은 보면 좀 화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목은 하이게임이 아니라 더 에이트쇼다 라는 거를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에이트쇼,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볼만한 작품이면 틀림이 없다. 원작을 보셨으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다. 하지만 원작의 키 설정들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연기를 하는 배우님들을 써서 만든 작품이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태울만 하다 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